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단입니다. 오늘은 궁합과 사랑의 조건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궁합하면 집궁자에다 합할 합자를 써서 궁합하죠. 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전제조건,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하나의 과정처럼 이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습처럼, 전통 의식처럼 결혼할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저기 궁합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결혼을 앞두고는 궁합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미국에서 2017년도에 배우자감으로 그 어떤 사람이 가장 잘 맞을까에 대해서 연구 발표한 게 있습니다. 참 재미난 결과인데요.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제일 좋다. 나와 다른 성격의 소유자를 원한다. 그래야지만 나의 부족한 점을 메워줄 것이며, 너무나 비슷한 성격의 소유자끼리 만나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지루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전혀 나와 성격이 틀린 배우자를 원하게 되지만, 그거는 환상이라는, 장밋빛 환상이라는 결론을 갖다가 내리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의 성격과 비슷한 연인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간다는 얘기죠. 그 프로테이지가 85.7%가 나왔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동소이 비슷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성격이 많이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처음에는 호기심이 생기고, 나한테 갖지 못한 저런 성격의 소유자랑 살면 너무너무 한평생이 행복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지만 그것은 장밋빛 환상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궁합, 그 오래전부터 기원전 200년 한나라 때부터 내려왔다는 게 지금 다수설입니다. 즉 4,5천 년이 훨씬 넘은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궁합이라고 하는 의식은 계속 내려왔고요. 그런데 중요한 우리가 아이러니한 결론에 빠집니다. 한국 사람처럼 궁합을 많이 보는 나라 국민들도 없는데 어찌하여 이혼율이 세계에서 거의 선두를 달리고 있을까? 이거는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궁합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현실에는 잘 맞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아니면 애시당초부터 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근인, 전혀 존재의 가치도 없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이론이었을까?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라든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신랑 신부가 얼굴도 한번 보지 아니하고, 그죠? 신랑 측에서 보내는 사주단자에 의해서 그 친구의 사주풀이를 쭉 해봅니다. 최진사 댁 세 딸내미가 너무나 마음에 드니 우리 며느리로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사주단자를 갖다 남편 되는 남자 쪽에서 보내면 신부 쪽에서 그것을 보고서 쭉 분석을 한 번씩 해보죠. 진정 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건강한지, 재물은 있는지, 권력은 가질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분석한 다음에 잘 맞는 것 같다 싶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결혼 태기를 갖다가 적어서 신랑 댁에 보내면서 결혼이 이제 성립되는 거죠. 그때 궁합을 본 과거에서는 띠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12지지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연지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띠가 원진살이라든지 상충살이 있으면 도저히 안 된다라고 봤고요. 거기에 만약에 해서 삼합이 된다든지
인호술이라든지 사유축이라든지 삼합이 되는 커플은 아주 천생연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4살 터울은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고, 보지도 않고 결혼이 성립한다고 이렇게 믿어왔던 게 과거의 궁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나한테 있으면 서로가 보완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천생연분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리고는 더러더러 속궁합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봐봤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해서 쭉 형성이 되고 결혼까지 하고 잘 진행이 돼 왔었는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2006년에서 2016년까지 약 10년간 통계청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이혼율이 약 39.6%, 40%에 육박합니다. 결혼식을 하고서 혼인신고를 하러 들어가는 열상이 있다면 저쪽 반대편에서는 이혼 도장을 찍고 나오는 이혼자들이 약 4분이나 되는 거죠. 참 엄청난 숫자의 이혼율입니다. 그렇다면 궁합도 보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헤어짐이 많을까 하는 게 오늘의 논점의 포인트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성장 환경 속에서, 생활 환경 속에서 20수년을 갖다가 성장해오면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서 내가 아닌, 나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며 궁합한 집에서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그립니다. 연애랑 결혼은 하늘과 땅 사이죠. 우리 남편은 결혼 전에는 하늘에 있는 별도 따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은 아예 나 몰라라 한다는 푸념어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잡아놓은 물고기한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쓸데없는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되죠. 중요한 거는 현대 명리의 가장 중요한 궁합의 의미는, 포인트는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리고 결혼은 다름을 인정할 때 그 속에서 꽃을 피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저 사랑의 콩깍지 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는 짓마다 다 이쁘고 아름답게 보였던 그 모습들이 결혼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현실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여자는 그냥 듬직하게 그냥 자기가 무슨 얘기를 갖다 얘기를 하더라도 듬직하게 들어주고 항상 위안이 되어줬던 그 남자가 너무나 좋습니다. 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처럼 생각했던 그 남자. 이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말주변이 없어서 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 여자가 얼마나 성령스럽게 얘기를 잘해주는지 인생이 너무나 몸이 건조해지진 않겠다. 재미있겠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 행복을 기대하며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가장 좋게 보였던 그 여자의 그 달콤했던 그 목소리가, 그 소리가 나중엔 완전히 짜증이 나게 되는 거죠. 언제든지 그냥 조잘조잘조잘 얘기를 하죠. 언제든지 쉬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늘 그걸 들어줘야 되는 게 이제는 짜증이 나게 되죠.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잘 들어주던 그 사람, 내가 벌써 1년, 2년, 3년 동안 얘기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앉아서 듣는 둥 마는 둥, 듣는 건지 마는 건지 마치 목석과 같은, 마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실증을 느끼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콩깍지의 기간은 얼마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도 좀 빠릅니다. 유럽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지는 시간을 2년 6개월이라고 보이는데 우리나라 고려대학원에서 그 발표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지는 시간은
그거보다 훨씬 빨랐어요. 2년이면 이미 다 벗겨진답니다. 이 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아까처럼 다른 성격의 가치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이왕이면 자기와 같은 방향을 보고서 터덜터덜 한없이 꾸준히 오랫동안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결혼의 대상자가 돼야 되며,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인정을 하고 아느냐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늘 사람들은 자기 주관으로 자기 거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 무슨 여자가 저래, 무슨 남자가 저래. 그죠? 그렇게 이쁨만 보였던 그 대상에 대해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되는 거죠. 애시당초부터 그렇기 때문에 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그 사람이 고유한 소질이 뭐며 재능이 뭐며 가치관은 어디에 있으며 이런 걸 갖다가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학문도 없어요. 명리학 외에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엄마 아빠가 같은 이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성격은 다 제각각입니다. 엄마 아빠가 같다 보니까 외형상 얼굴은 국화빵처럼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혈액형도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들이 갖고 태어나는 그 소질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특기, 가치관 이런 건 다 판약이 틀립니다. 아, 쟤는 오빠는 안 그러는데, 형은 안 그러는데, 언니는 안 그러는데 얘는 어디서 주워왔나? 다른 데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자기의 재능이나 소질을 우주로부터 갖고 태어난다고 보는 게 명리학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태출을 통해서 자기가 영양분을 갖다가 먹고서 성장을 하지만 태어나는 순간 큰 소리로 울면서 자기와 형성된 우주의 에너지 기운이 후유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들어가면서 인간으로서 탄생을 하게 되고, 그 탄생이 바로 생년월일, 우리가 말하는 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하면 옛날에는 미신처럼 이렇게 봤어요. 그게 아니죠. 응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 엄마 뱃속에서 탯줄로 영양분을 갖다 먹고 소화할 때는 폐의 기능에 이 호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전혀 필요도 없었고 그 안에는 물이 가득 차고 구멍도 나 있던 거죠. 그런데 태어나는 순간 응하고 우는 순간 폐의 구멍은 막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의 에너지 기운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우주 에너지 기가 바로 우리 인간의 바코드처럼 생겨서 절대 바뀌어지지 않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특기가 되는 거고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선천적성이라고 하는 학과라든지 직업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석해서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고 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갖다가 내 배우자가 될 사람, 내 상대방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다면 결혼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사랑의 조건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사랑의 오행과 그 다음에 사주 구조에 따른 어떤 상대방이 결혼관 이런 걸 갖다가 보다 면밀하게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